마약이 뭘까요? 왜 우리는 담배를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제 마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마약이라는 범주가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법에서 마약류로 지정하면 그때부터 마약인 것입니다. 물론 법률로 지정되기 위해서 과학적 증거와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란 것은 애매해서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시대별로 국가별로 마약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유엔이 제시하는 마약의 기준을 쭉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쭉 정리가 되는데 약물의 위험성과 의존성이죠. 그 기준에 따라 아편, 엑스터시, 헤로인, 대마초, 히로뽕, 코카인 등 마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은 마약에서 제외되었죠. 법적으로 만료.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국가가 허용한 3대 마약 중 가장 약하다는 카페인을 살펴봅시다. 카페인은 중독이 됩니다. 의존성도 있죠.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반나절만 커피를 못 마셔도 금단 증상이 보입니다. 집중이 안 되고 머리도 멍해지고 속이 안 좋아지면서 손톱을 물어뜯게 되죠. 또한 카페인은 독성이 있습니다. 많이 섭취하면 죽을 수 있어요. 카페인의 치사량은 10g인데 이는 프랜차이즈 커피 기준으로는 했을 때 레귤러 사이즈 80잔 정도입니다. 커피 80잔을 한 번에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 안전한 것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사량이라는 사람마다 다르고 특별히 카페인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10잔 정도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죠. 반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초의 치사량은 5분 이내 자신의 몸무게만큼 비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마초 한 개비는 1g이 안 됩니다. 1g이라 치더라도 거식증에 걸린 깡마른 40kg 여성이 대마초를 피워서 죽으려면 5분에 4만 개를 피워야 됩니다. 제가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살을 해야 한다면 저는 커피 80잔을 마시겠습니다. 화장실은 많이 가야겠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커피로 중독이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연 마약 대마를 알아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다 아시죠? 그럼 그가 배를 만들 때 어떤 재료로 돛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대마가 아니라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돛은 천 아니면 뭐로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천이 대마로 만들어진 천이었죠. 렘브란트 반 레인과 빈센트 반 고우 역시 대마천으로 만든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의류에서도 대마천과 대마섬유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를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청바지의 프로토타입을 대마천으로 만들었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은 대마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제퍼슨은 대마 사랑이 남달랐는데 나라를 지키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마가 필요하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는 실제로 좋은 대마를 구하기 위해 중국과 터키에서 대마씨를 숨겨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문익점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대마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의 마약 작용은 꽃, 잎, 줄기 순으로 순도가 높고 꽃 중에서는 암꽃이 숫꽃보다 훨씬 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마 전체가 아니라 꽃과 잎 부분만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마의 줄기, 뿌리, 씨앗은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줄기는 대마 섬유로, 뿌리나 씨앗은 기름이나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대마를 수확해서 말리면 대마초가 됩니다. 대마초는 보통 담배와 비슷한 방식으로 흡입합니다.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담배와 섞어 말아 피우죠. 간혹 물담배처럼 증기를 내서 마시기도 합니다. 외국 영화에 가끔 인물들이 흰 연기로 꽉 찬 플라스크를 마시며 해벌레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마초는 흡입 후 효과가 최대 3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감각이 예민해지죠.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끔은 없는 소리도 들리고 없는 물체도 보이는데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환각 효과가 있긴 하지만 강하진 않죠. Happy Smoke, Love and Peace 로 불리는 만큼 피우고 나면 실없는 사람처럼 헤헤 웃거나 나른해집니다. 술을 마시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 해도 대마초를 피우고 싸우는 사람은 없다 하죠. 또한 다른 마약과는 다른 점이 마약을 하고 나서 일어나 보면 아주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대마를 키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 서울 노원구에서 한 공원에서 동네 노인들이 대놓고 대마를 키우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양귀비에는 꽃이 있습니다. 꽃이 덜 익어서 초록색일 때 칼로 그 봉우리를 쫙 찢으면 진한 우유빛 액체가 나오는데 이걸 모아서 하루 정도 말리면 아편이 됩니다. 18세기 전까지는 진통제와 마취제, 수면제로 탁월한 효과를 보여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편에 물과 석회를 섞어 끓이다가 암모늄을 넣어 천천히 침전시키면 모르핀이 됩니다. 모르핀은 진통제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죠. 하지만 중독성이 너무 강하여 투여를 최대한 자제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크게 유행했는데 병사 한 명에게 3회까지만 투여하는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르핀보다 중독성이 그나마 낮은 옥시코돈이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아편은 흡입, 흡연, 주사 등 모든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중독성이 강해서 대부분의 헤로인 사용자가 주사기를 쓰는 단계까지 갑니다. 외국 영화에서 숟가락에 올린 다음 불에 달고 액체를 만든 뒤 주사기에 넣고 고무밴드를 팔에 두르고 톡톡 친 다음에 주사를 하면 헤로인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방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로인의 끓는 점이 173도라서 가스레인지 없이 라이터로 녹이를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열 전달이 좋은 쇠숟가락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히로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로뽕이나 필로폰이란 이름이 익숙하지만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간단히 메스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감기약을 개발하다 우연히 발명되었죠. 이웃 국가인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마약입니다. 소위 뽕 맞았다고 할 때 그 뽕이 이 뽕입니다. 히로뽕이란 이름은 노동을 사랑하다의 그리스어 필로파누스입니다. 약 먹고 일하라는 뜻이죠. 노동이란 마약을 흡입하면서 해야 할 만큼 가혹한 것입니다. 히로뽕은 지금의 바카스 같은 제품으로 팔렸습니다. 당시 광고 문구는 이랬습니다. 신발매품 피로 방지와 회복엔 게으름뱅이를 없애는 히로뽕. 각성 효과가 있는 마약들의 공통점이지만 메스암페타민은 복용하면 일의 효율을 2배를 올려줍니다. 스토크나 체스로 실험을 해본 결과 190%의 효율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치료에 메스암페타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주축군과 연합군의 모든 군인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약을 복용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제품을 사랑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작전에 투입할 때 히로뽕을 맞추고 갔다고 합니다. 메스에는 가루도 있지만 보통 깨진 유리 모양의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 메스 또는 아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차피 불에 녹여 주사기로 투여할 것인데 모양은 중요하지 않죠. 이 메스를 투여하면 침샘이 마릅니다. 그리고 매우 흥분하여 사람들은 이빨을 갈게 되는데 그러면 입 안에가 매우 끔찍하게 변할 것입니다. 굳이 보고 싶으시다면 메스 마우스를 검색해보세요. 마약의 유래와 심각성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을 사보세요.